네, 안녕하십니까. NCS 수리 영역의 신친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빠르게 계산하는 암산 연습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죠? 빠르게 좀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가게 될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교수님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나는 복습하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가 이제 곱하기 11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앞자리는 같고, 그 다음에 뒷자리는 이제 합이 이제 10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똑10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똑10. 그 다음 세 번째가 10똑이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곱하기 99가 되는 거. 기억나시지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갈게요. 곱하기 11 가는 거는 뭐 이런 거였죠. 뭐 53 곱하기 뭐 11 이런 것들이잖아요. 53에다가 곱하기 11을 한다. 어떻게 했다고요? 5 앞으로 뺀다 빼고 3 뒤로 뺀다 빼고 5랑 3이랑 더한다. 그래서 583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똑 10은 뭐냐? 앞자리는 같아요. 10의 자리는 같고 뭐 예를 들어서 36, 그 다음 34 이런 것들. 뒤의 자리를 더해서 10이 되는 것들. 얘들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얘는 일단 뒤에 걸 그냥 곱해서 6, 4, 24 때리고요. 그 다음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6이랑 4랑 더하면 10이니까 한 자리가 올라갔다 생각해서 3이 아니라 내 눈에는 4로 보여 얘가. 4, 3,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 이번엔 10독은 뭘까? 10독은 앞에 자리가 두 개가 더해서 10이 되는 거고 뒷자리가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뭐 30, 얘는 이렇게 해볼까? 37에다가 46 죄송해요. 이렇게 쓰고서 37은 34에다가 74 얘네들. 자, 이거는 앞자리가 이제 10인 거고 더해서 그다음 뒷자리가 이제 같은 것들.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얘들은 4, 4, 16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 7에 21인데 4가 더해져서 25. 그래서 2516이 됐다 그랬어요. 자, 곱하기 99는 어떻게 써요? 자, 뭐 33 곱하기 99 이런 게 있었다. 99가 곱해지면 일단 써라. 쓰는데 여기서 하나 뺀 걸 밑에다 써라. 3, 2 써주시고요. 9, 9에서 3, 2를 빼주면 6, 8이죠. 뒤에다 써주시면 답은 3268이 됐었다. 라고 하는 걸 잊으셨을까봐 자, 높아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in Unstruct에 본격적으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계산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공통된 많은 그 사례 중에서 공통된 그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A라는 학생이 저한테 와요. 교수님, 저는요 교수님 설명 다 이해되고요. 인강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정말 이해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아마 보면 뜨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 뭐 교수님도 뭐 강의 너무 좋고, 좋아. 막 재밌고, 좋아. 이해됐어. 자, 이제 한번 모의고사 한번 볼까? 이런 친구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 여학생 이름을 혼녀라고 할게요. 혼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게 혼녀예요. 그리고 남학생의 이름은 이제 애남이에요. 애남. 애남이가 혼녀한테 계속 가서 난 너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랑 제발 결혼해줘. 나 정말 너를 위해서 내 스펙도 많이 쌓고 좋은 직장도 얻고 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재산도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난 너만 결혼할 일만 남았어. 자, 제발 나랑 결혼해줄까 했는데 혼녀가 거절하죠. 안 돼. 애남아, 난 너랑 결혼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너 내 이름이 뭔지 아니? 응. 너 혼녀잖아. 아니, 내 성은 뭐야? 너 비. 그래서 비혼녀예요. 비혼녀. 얘는 비혼녀예요. 얘는 애남이기는 이제 구애남이겠죠. 그래, 비혼녀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넌 내 이름만 알고 내 뜻은 몰라. 이런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니까 안 풀리는 게 사실 그거와 똑같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제 애나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보자고요.
자, 일단 연립 1차 방정식, 1차 연립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 정식이다. 나 뭐 소고기덮밥 정식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돈가스 정식 먹어야지가 아니고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일단 방정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막상 방정식이 뭐야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분명히 이 강의를 이제 다 듣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강의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립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 가관법 쓰고요, 대입법 쓰고요, 그다음에 뭐 분수는 뭐 치환해서 풀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다 듣고 나서 막상 풀면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배운 방정식이 뭔지 몰라요. 미적을 배웠어. 미적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미분이 뭐지? 미분은 몰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런 어떤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가 탄탄은 뭐 뜯고 싶고 맛보고 즐기는 것처럼 우리는 기초를 탄탄히 해서 NCS를 좀 뜯고 싶고 맛보고 즐기자는 얘기죠. 할게요. 방정식은 기초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방정식은 이 앞에 있는 방자가 뭐냐면 이 방자가 이 방이 이제 한자인데 방향할 때 그 방, 이제 그 방향할 때 그 어디로 갈 것인지 얘기고 이 정자는 과정할 때 그러니까 길 정자거든요. 길 정자, 방향 길.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방정식의 뜻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제 변수의 값에 따라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세요. 변수의 값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이 방향 길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도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로 갈까? 이게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맞는 길을 찾는 게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추 됐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방정식이 뭐니?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 참이 되는 값을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알겠구나. 자, 가볼게요. 자, 방정식은 이제 풀어볼게요. 자, 3x 더하기 1은 4라고 하는 이제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방정식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에 관한 이제 차수는 위에 붙어 있는 이제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얘가 1차라서 얘는 1차 방정식. 얘를 풀어 주세요, 선생님. x에다가 뭐를 넣으면 이게 맞을까요? 0을 넣어 볼까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3 곱하기 0이니까 0 더하기 1은 4 안 되죠. 식이 1은 4가 되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얘는 맞아요. 그렇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3 나오고 여기 1이니까 4가 돼서 얘는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은 지금 방정식을 푸신 겁니다. 그럼 연립 방정식은 뭐예요 도대체? 연립해 있다. 이거 뭐 빌라예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뭐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주인공이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뭐 3x 더하기 y는 1. 어머, 이건 뭐야? 변수가 지금 2개가 나왔어. 교수님, 이것도 방정식인가요? 방정식이죠. 왜? x에다가 어떤 값을 내가 넣고 y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지수가 지금 2개가 나왔잖아요. 미지수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숫자.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은 맞아요. 그렇죠? 미지수가 2개인 걸 우리가 이제 이원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원, 2이자 써가지고 원은 이제 그 놈의 이제 답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원 방정식인데 여기다 0 넣고 1 집어넣으면 얘 맞아. 선생님, 근데 얘는 0과 1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많죠. 뭐 예를 들면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3이 되니까 3에서 2를 빼주면 얘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줘도 돼요. 교수님, 그러면 얘는 답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방정식은 해가 너무 많아. 해라는 거 이제 이놈의 답이.
그래서 얘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너무 답이 많아서 뭐가 하나가 딱히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이 뜻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부자는 아니 불자. 드즈 앞에는 이제 불이 아니라 부가 붙잖아요. 불정인데 부정방정식. 정할 수가 없는 방정식입니다. 이놈의 답을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부정방정식이에요. 이해가 됐죠? 방정식이 그런 거구나. 자, 방정식이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슬슬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볼 건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좀 가볼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컨센트레이트 하셔야 됩니다. 기초니까 수리 영역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부정방정식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여러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식에는 크게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방정식, 방금 전에 배웠던 이 방정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등식. 방정식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어떤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인데 거기다 어떤 숫자를 내가 넣어야지 참이 되는지를 찾아주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한다면, 항등식은 이제 나 국어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알아요. 이게 항상 항자입니다. 항상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이 등은 뭐예요? 이런 등 이게 아니고 너와 나의 등가 같이 뭐 이런 거 같을 등자를 씁니다. 항상 같은 식이 항등식이에요. 이게 무슨 예가 있을까? 아주 쉬워요. 항등식은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2는 3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이해됐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방정식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3x 더하기 1은 뭐 4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방정식도 엄밀하게 따지면 항등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1 더하기 2는 우변 3과 같습니다. 맞죠? 이게 항등식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사실은 내가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적당하게 1을 더하고 적당하게 1을 더해도 변하지 않아요. 왜? 얘와 얘가 같은 식입니다. 하지만 그놈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넌 걔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양옆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뭐 3을 곱하거나 통째로 뭐 5로 나누거나 같은 식을 이해돼요? 빼거나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이 좌변과 이 우변은 서로 등호로 성립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 이해는 아마 됐을 거야. 그렇죠? 똑같은 식이니까 양쪽에다가 내가 똑같은 짓을 하면 똑같을 거다. 그죠?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반드시 믿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복습은 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꼭 믿어주세요. 자, 이제 갈게요. 자, 가감법 해서 나옵니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하여 x를 구하시오죠. x 구하시오가 아니고 자, 뭘 구하십시오? x를 구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자, 가감법은 뭡니까? 교수님 가감법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연립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본 베이스들인데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는 한 대략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감법이고 가감법. 두 번째가 대입법. 그 다음 세 번째도 대입법. 뭔 말이야? 대입법이 왜 2개야?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 막 살 떨릴지도 몰라.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기분 좋게 난 몰랑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고요. 자, 가감법은 뭐냐? 가감법은 이것도 다 한자야.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가자가 첨가하다, 더할 가자. 이게 한자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한자를 좀 하니까. 근데 이 감은 뭐냐면 감소하다, 이제 뺄감자. 뺄감자가 얘를 봅니다. 가감법, 더하고 빼는 법이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뒤에 뭐가 또 있어요. 승제라고 해서 가감승제가 이게 사칙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적당히 더하고 빼고 혹은 곱하고 나누고. 근데 곱하고 나누고는 정말 이제 입시 수학이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인 거고, 이제 NC에서는 이제 가감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가감하게 풀어라! 쫄지 말고 가감하게 풀어라! 그래서 가감법이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더하거나 뺀다. 왜? 그렇다면 왜 더하거나 뺀다? 좀 이따 이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법. 대입법은 이거는 뭐예요? 대입법. 이거는 대입. 여러분들 이미 대입 다 치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입 다 지금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대학교 대자가 아니고 입시할 때 그 입이 아니고 이건 대신 대자. 내가 너 대신 입자는 이제 넣을 입인가? 그렇죠? 넣을 입, 넣는다. 대신 넣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넣는다. 이게 한자로 아마 입자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대입법 이렇게 돼요. 대신 넣는 거예요. 대신 넣는 거. 밑에 있는 대입은 뭐예요? 얘도 똑같은 건데 이건 제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3가지, 4가지가 있다고. 가우스 소호법은 띠리링 아몰랑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저를 믿고 그냥 그렇게 가시고요. 대입법이 마지막에 있는 대입법은 그냥 보기에 있는 거를 지금 주관식이니까 넣을 수 없지만 보기에 있는 걸 그냥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뭐 x는 1, y는 1 이렇게 돼 있어. 넣어요. 어머 맞았네 이런 거죠. 여기다 넣어요. 얘는 안 되는구나. 그다음 2번에 있는 것도 넣어요. 이거죠.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설명만 드리는 거지 우린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위에 있는 2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가감법 갑니다. 자, 가감하게 풀 겁니다. 문제를 일단 찾아보니까 몇 x, 2x 더하기 3y는 5라고 돼 있어요. 얘를 만족시켜주는 거, 자 2x 더하기 3y는 5라고 돼 있는데 얘를 만족시켜주는 x값과 y값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방정식이잖아. 겁내 많다고.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x에다 1 넣어도 되고요. x에다가 1 넣어도 되고요. y에다가도 1 넣어도 되고요. 엄청 많아요.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주주주주주주주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도 쳐다보면 얘도 5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 얘도요. 얘도 1, 1은 안 되지만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맞아요. 하지만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엄청 많다고.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만족시켜주는 그 많은 답들 중에 그리고 얘를 만족시켜주는 그 많은 답들 중에 괜히 연립이 아니잖아. 어떤 레포가 형성되는 거. 야, 나 여기 누구 있거든. 너도 있니? 너 나랑 같네? 이거야. 그럼 얘는 여기다 넣어도 맞고 얘는 여기다 넣어도 맞는 거죠.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가감법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가감법을 풀 건데 일단 내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x야. x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면 돼.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식은 밑에다 썼고요. 아래에 있는 식도 제가 밑에다 쓸 건데 5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가 돼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x를 구할 거니까 y는 없앨 거라고 그랬죠. x를 구할 거니까 y는 없앨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가감법으로. 가감법이 뜻이 뭐라고? 더하거나 빼는 거라고. 어떻게 가는지 잘 봐요. 여기 앞에 있는 y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얘는 3입니다. 얘한테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나는 x를 구할 거니까 y를 없애야 되거든. 없앨 놈한테 지금 집중하는 거야. y 앞에 3이 붙어 있고 얘는 y 앞에 2가 붙어 있어. 어머. 얘는 3이고 얘는 2야. 안 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2와 3의 공배수가 얘는 6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6으로 만들어줄 거고 얘도 2와 3의 공배수 6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려면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2를 곱해주면 되고요. 얘는 3을 곱해주면 돼. 맞잖아요. 3에다 2 곱하면 얘는 6 되고요. 얘는 2에다 3 곱하면 6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항등식의 개념이야.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식에다가 2를 다 곱할 거고 요 식에다 2를 곱할 거예요. 그래도 이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방정식은 곧 항등식과 매우 시밀러하다.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이 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다 2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4x가 될 거고요. 4x 더하기 그 다음
2랑 3y가 곱해져서 얘는 6y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요 놈은 10이 됩니다. 아하, 이해됐죠? 그 다음 요 놈은 얘만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에다가 좌변에도 3을 곱하고 우변에도 3을 곱할 거예요. 교수님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정말 징그럽다. 아유, 다 아는 얘기 왜 해? 아우,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을 버리셔야지만이 강의를 다 듣고 이해하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갈게요. 다시 3을 곱하면 얘는 3 곱하기 5가 돼서 얘는 15x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2가 돼서 드디어 6i가 나오죠. 는 마이너스 4랑 3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됐어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왜? 나는 y를 없앨 거니까 y를 같게 만들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드디어 쓰는 겁니다. 가감법에서 감을 쓰는 거죠. 감. 뺍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다는 뜻이에요. 자, 슉 갑니다. 4x에서 15x를 하나씩 빼는 겁니다. 4x에서 15x를 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x가 될 거고요. 6i에서 6i를 빼면은 사라지죠. 사라져서 끝.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냥 굳이 쓰자면 0y 있을 건데 쓸 필요가 없죠. 그냥 10 마이너스 11 끝났고. 그 다음 10에서 마이너스 11을 뺄 거예요. 10에서 뺍니다. 마이너스 11을 빼면은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22가 돼서 오케이. 자, 양변을 11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1로 나눠주면 x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답이 드디어 나왔어요. 풀었어요 지금 교수님. 되게 힘들게 푸시네요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원리를 한 번에 이해시켜주고 끝내려고 지금 천천히 혹은 친절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자, 충분히 원리를 좀 알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드디어 x값을 구했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y값을 구하는 거였으면 저는 y 앞에 있는 이 숫자를 통일시키는 게 아니고 x 앞에 있는 이 숫자를 통일시켰겠죠. 왜? 내가 y값을 구해야 되니까 y를 놔두고 x는 죽여버려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때는 2와 5의 공배수 10이죠. 10. 10으로 만들 거라고. 2x를 10x로 만들 거고 그 다음 5x를 10x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얘는 5를 곱해야 될 거고 얘는 2를 곱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촤라라 해가지고 가감법을 써서 y값을 구할 겁니다. 교수님 그럼 y값 구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 x값을 내가 구했잖아.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y값도 나오는 거예요. 왜? 얘를 원래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맞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지금 푼 게 뭐야? 연립방정식의 정답을 찾은 거예요. 정답이란 얘기는 집어넣으면 맞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넣습니다. 넣어.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더하기 3y는 5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9가 되네요. 자, y는 3 해서 y값도 구한 거야. 굳이 이걸 가지고 방금 전에 처음처럼 풀었던 거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가감법이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까지 올라오신 거냐면 조카. 이제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조카가 이제 중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한다고 하죠. 선행학습할 때 야 개똥아 일로 와봐. 삼촌이 연립방정식 좀 하거든. 야 너 가감법이 뭔지 아냐? 나 진짜 특별히 알려줄게. 그래서 과외를 해주실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하면 안 돼요. 걔네들 다 알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선행하는 아이들한테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정답은 마이너스 2 됐고요. 자, 이제 좀 빠르게 갈 겁니다. 자, 가감법은 어떻게 간다고? 가감법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갈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십시오. 동그라미 치시고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난 누굴 죽일 거야? y를 죽일 거예요. I will kill y. 자, 4랑 3이 있어요. 붙어있는 숫자를 보면 4와 3의 공배수 얼마예요? 12죠. 얘가 12가 돼야 된다고. 얘도 12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얼마를 곱하면 돼? 위에 있는 식에다는 3을 곱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는 4를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말이.
바로 갑니다. 3을 곱할 거예요. 다 곱하는 거야. 이 통째로 다 곱하는 거야. 3을 곱했더니 여기도만 곱해가지고 꼭 이런 실수하는 3x 더하기 12y는 이런 18 진짜 18입니다. 이러면 이거 아니에요. 통째로 양변, 좌변, 우변에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를 해줘야지 이 식이 유지가 되는 거지. 내 맘대로 나는 얘만 3 곱하면 그럼 이 식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새로운 문제를 메이크한 겁니다. 지금 망하죠. 그럼 당연히. 자, 통째로 곱합니다. 3 곱하면 얘는 9x. 얘는 12y. 얘도 3 곱해야 돼요. 18 곱하기 3은 너무 어려워. 18 곱하기 3은 54. 됐죠? 자, 밑에 거에는 이제 4를 곱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2x 빼기 3y에다 4를 곱합니다. 4 이대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x에다 4를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8x.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2y. 그 다음 여기도 4를 곱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50이죠. 꼭 이거를 갖다 마이너스 42로 계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구구단을 다시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 있는 y를 맞춰줬네요. 맞춰줬어요. 이거는 빼는 게 아니죠. 왜냐면 내가 y를 죽일 건데 아까는 위에 있는 y랑 아래에 있는 y가 둘 다 6, 플러스 6, 플러스 6이었거든요. 맞죠? 플러스 6이었다, 플러스 6이었다고. 그러니까 얘를 뺐어. 6에서 6을 빼야지 사라지니까. 근데 얘는 빼면 안 되지. 12에서 마이너스 11을 빼면 이건 더하기가 돼서 플러스 24가 되죠. 얘는 그냥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하세요. 그럼 9x에다가 빼기 8x니까 얘는 그냥 x가 될 거고요. 그다음 얘는 사라지겠죠. 플러스 12y에다가 마이너스 12y가 사라져서 굳이 쓰자면 0y인데 안 쓸 거고요. 그다음 얘는 54에서 얘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2가 나오죠. 오케이. x는 2가 됐다. 와우. 별거 아닌 걸 풀면서 정말 힘들게 풀고 있습니다. 자, x값 구했으니까 친절하게 또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y값도 나오겠죠. 이거는 뭐 집에서 화장실에서 용변 보실 때 심심하면 y값도 한번 구해주세요. 정답은 2번. 자, 또 갑니다. 끝이 없나 봐.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자, 뭘 구하는지 확인만 하시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문제 풀 때는 뭘 구하는지 y값 구하는 겁니다. 신나게 풀고 나서 어머 x를 구해야 되는 거네. 난 실수했네. 이러지 마세요. 자, y값 구할 거니까 나는 x를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아위킬 x. 그냥 더합니다. 그냥 더하시면 돼요. 맞죠? 눈에 보이죠, 이제. 더하면 사라지죠? 그 다음 3y에서 얘를 더합니다. 그럼 2y가 되죠? 그 다음 12에서 마이너스 4 더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얘는 8이 되죠. 맞죠? 2y는 8이니까 y값은 얼마다? 4다. 답 4번. 오케이, 좋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는 뭐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대입법. 대학교 갈 때 풀어라. 대입법이 아니고 대입법은 대신 증권할 때 그거 아닌데 그건 큰 데인데 그 대입법은 내가 너 대신 할 때 그렇지 내가 너 대신 뭐 이런 거죠. 대타 이런 거죠. 대신 넣어주는 거. 대신 넣어주는 거. 자, 역시 구해야 되는 거는 x 값을 x 구하시오가 아니라 x 값을 구하시오죠. x 구하시오. 자, 합니다. 대입법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보세요. 얘를 만족시켜주는 이 식이 있을 거야. 그렇죠? 얘를 만족시켜주는 식. 그 다음에 또 얘를 만족시켜주는 식이 있을 거야. 식이 아니라 x값, y값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표현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1차 함수처럼. y는 2x 빼기 1. 이거 되게 기억이 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보니까 y는 ax 더하기 b, a는 기울기, b는 y절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쳐 넣으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y는 2x 빼기 1이라고 그랬으니까 y에다가 2x 빼기 1을 그냥 숑 하고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게 바로 대입법이에요. 진짜 이건 개 쉬워. 도구 쉬워요. 2x 더하기 3에다가 이 y에다가 2x 빼기를 넣어. 근데 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항상 가로를 쳐주셔야 됩니다. 꼭 얘를 안 넣고 얘 이 가로를 안 치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다니까. 여기다가 그냥 2x 빼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6x로 계산하고 여긴 빼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자, 다시 3에다가 2x 빼기를 넣고 그 다음 여기는 13.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1차 방정식이니까 이거는 뭐 누워서 뭐 먹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워서 껌 먹기? 아닌데. 누워서 밥 먹기? 누워서 욕 먹기? 그건 아니고요. 자, 2x. 그리고 여긴 6x죠. 자, 2x 더하기 6x.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얘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마이너스 3은 13 되고. 끝났습니다. 자, 요 놈 정리해 주니까 얘는 8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 3이 돼서 얘는 16이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2다. 호롤로 2다 도시할 때 그 2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여전히 대입법을 이용하여 x값을 구하십시오. 자, 빨리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한번 주고 자, 얼마나 빨리 푸는지 한번 볼게요. 제 속도보다 빠른지.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저는 이제 풀 건데 여러분들은 강의 잠깐 포즈 버튼 누르시고 그냥 풀어보세요. 저보다 빨리 푸는지. 자, 갑니다. 그냥 넣어. x 빼기 2y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것도 저거 지금 엄청 천천히 풀 겁니다. 자, x에다가 얘는 플러스 4x,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은 9가 되고, 5x는 얘는 15. 따라서 x는 3이다. 이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한 3초는 아니고 한 5초, 6초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식들을 제가 계속 썼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답은 3 맞고요. 또 있네? 또 있죠, 지금. 왜 이렇게 끝이 없어?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대입법을 이용하여 y값을 또 구하십시오. 자, 여전히 구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죠?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y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풀면은 무슨 값이 나오냐면은 y값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 식이 여기가 y는 이렇게 돼서 얘를 y에다 넣을 거니까 x값이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틀린 친구들 꽤 있습니다. 자, 넣습니다. 자, 갑니다. 얘도 마이너스에 3y 더하기 1 더하기 5y는 9. 자, 이 놈은 마이너스 3y에다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더하기 5y는 9가 돼서요. 오케이, 얘랑 얘는 2y가 될 거고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을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10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y는 얼마다? may I 5다 플리즈가 되겠네요. 답은 5, 3번. 문제가 일단 상당히 좀 지저분해 보이는 식이에요. 지금 얘도 지금 사실은 약간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금 전에 이제 풀었던 그런 문제들은 그냥 아예 대놓고서 이제 너 가관법 쓸래? 몇 x 더하기 너 몇 y 더하기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밑에도 똑같은 거 더 주고 너 가관법 할래? 아니면은 또 그 전에 했던 거는 뭐 몇 x 더하기 몇인데 여기도 y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법 하는 거 이런 거여서 정직하게 식들을 줬다면 얘는 식을 그냥 정직하게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래 잘하는구나. 그래. 근데 이거는 못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그래요. 자, 일단 갈게요. 자, 어떻게 푸냐면은 A는 B는 C형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 통째로 얘를 A라고 바라보고 얘를 통째로 B라고 바라보고 얘를 통째로 C라고 바라봐요. 그냥 바라본다는 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래서 내가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A와 B가 같습니다 라고 하면 식이 하나가 나오잖아. You make this 식 one. And 얘랑 또 같다라고 해버리면 또 B는 C다 해버리면 또 식이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쵸? You make this 식 number one, number two. 오케이.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왔고 이 식에는 분명히 X랑 Y가 혼재해 있다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몇 X 더하기 몇 Y는 몇이라고 만들어 버리고 얘도 B와 C에 여기도 B에도 지금 XY가 있고 C에도 XY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또 정리를 막 해가지고 몇 X 더하기 몇 Y는 몇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너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가관법 or 대입법에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근데 굳이 이거를 직접 주지 않고 자식들이 이걸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자, 갑니다. 자, A랑 B랑 먼저 같다라고 놓고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갈게요. 3x 더하기 4y는 x 더하기 2y 더하기 2 되겠죠. 자, 정리를 하자는 거죠. 푸는 게 아니고 정리. x 하나 넘겨서 일로 가면 얘는 2x가 될 거고요. 2y가 슉슉 없어져서 여기는 더하기 2y가 될 거고요. 얘는 2죠. 2x 더하기 2y는 2. 느낌 안 좋아. 그래서 얘를 조금 양변을 2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는 1로 깔끔하게 클리어 1번씩이라고 할게요. 됐죠? 이게 A는 B 해서 나온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B는 C 해서 갈게요. 이거 암산으로 가능할까요? You can solve this problem by mind calculation. 자, 슉슉 없어져서 여기는 X가 될 거고요. 슉슉 없어져서 여기는 3Y가 될 거고요. 이 3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됐죠? 끝났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충분히 쉽게 푸는데 저렇게 풀었다니까 자식들이. 자, 갑니다. 가관법 갈게요. 바로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빼버립니다. 날라가고 y 빼기 3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요. 얘는 1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2가 되겠네요. 오케이 바리. y는 정답 마이너스 1이 됐네요. y가 마이너스니까 x값은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x값도 구해야 되고 y값도 구해야 되고 그냥 딱 까놓고 x 구합시오. 딱 까놓고 y 구합시오.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x랑 y를 각각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죠. 자, y 마이너스를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가? 선생님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아유 왜 이래? 여기다 넣자. 그렇잖아. 이 식도 다 이 연립방정식 풀기 위한 과정 중에 나와 있는 소중한 추억들이란 말이에요.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x는 2가 되겠네요. 오케이. y는 1, x는 2다. 정답 확인. 오케이 맞습니다. y는 1, x는 2 됐죠. 자, 그다음 문제들 다음 연립방정식의 y값을 또 구해보십시오 나와 있죠.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만 저는 친절하니까 친절한 신진호 교수님 다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풀고 나서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갈게요. 자, 와타나베. 자, 2x 빼기 3y 빼기 5는 정리 마이너스 3x 정리 더하기 3y. 아직 정리 안 된 거죠? a는 b라고 그냥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제 정리 넘어갑니다. 3x 넘어가면 5x. 이제 정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6y. 마이너스는 1로 넘길까요? 넘기셔도 되고 안 넘기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좀 해놓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엔 자, 요 놈을 그냥 바로 여기다 써서 정리할까요? x 빼기 2y 빼기 3. 자, 그러면 자, 이번엔 이쪽으로 넘길까? 3x가 1로 넘어가니까 4x가 되겠네요. 그렇죠. 4x. 그 다음 3y가 1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y가 될 거고. 어머 난리 났다. 여기도 또 지금. 그 다음 빼기 3이 있네. 이 빼기 3은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3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놨는데 그래서 식을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살살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문제가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한 번만 심호흡, 캄다운 하시고요. 갈게요. y 값을 구하는 거니까 나는 누굴 죽여야 돼? x 값. 그렇지. x 값. x 값을 죽이자. 그럼 여기는 5니까 여기는 4니까 오케이. 얘를 20으로 다 바꿔버리자. 그러면 여기는 4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0x. 여기 4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24y. 여기도 4를 곱합니다. 20. 그 다음 얘는 5를 곱해야 되겠죠. 5를 곱할 거예요. 5를 곱하면 얘도 20x. 얘도 5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25y. 얘도 5를 곱할 거야. 얘는 15. 쫓아왔죠? 자, 내가 구하는 건 무슨 값이라고? y 값을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x를 빼. x를 날려줘야 돼요. 뺄 겁니다. 그러면 20x 날아가고 20x 날아가고 여기 마이너스 24y에서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네. 그러면 플러스 y. 그 다음 20에서 빼기 15니까 여기는 5가 되겠다. 오케이. y 값은 얼마다? may 5다. 답 3번. 됐죠?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더 빨리 푸냐 누가 적게 푸냐. 교수님 그럼 뭐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게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가관법, 대입법. 뭐 가우스 소거법인가 뭐 그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식이 3개가 됐을 때 걔를 행렬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실수값 K를 곱하거나 빼고 해서 풀어주는 건데 여러분들 그 문제가 나오면 일단 네, 이건 찍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저를 믿으시고 쫓아오세요. 자,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에 x의 값을 구하십시오. 또 풀어드립니다. 친절하니까요. 갈게요. 얘는 그냥 바로 정리가 돼 있네요. 얘는 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는 5라고 하면 되지. a는 c, 그 다음 b는 c라고 풀면 됩니다. 자, 2x 빼기 y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7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x 빼기 3y는 마이너스를 넘어가서 6 써주시면 되죠. 당신이 구할 건 x값이에요. x값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y를 죽여야 돼요. y 앞에 여긴 1이 붙어있네요. 마이너스 1. y 앞에 여기는 3이 붙어있네요. 마이너스 3. 숫자를 같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여기다 3만 곱해주면 돼. 여기는 얼마 곱하고 여기는 얼마 곱하가 아니고 그냥 여기다 위에 거에만 3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요 놈이 밑에다 쓸게요. 3을 곱해서 6x 빼기 3y. 암산 되고 있죠? 7, 3, 21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걸에서 아래 걸 빼주자. 3x 빼기 6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빼기니까 더하기가 돼서 0 사라지고요. 6 빼기 21 마이너스 15겠죠. 여기 암산 안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x는 최종적으로 얼마? 오, 얘도 may I 5다. 답은 2번. 됐어요? 별거 아니네. 자, 이제 또 가볼게요. 이번엔 분수식 연립 유형. 와우. Are you kidding me? 이런 게 아니죠. 이거 뭐 분수방정식을 풀라는 겁니까? 분수방정식 여러분 엄청 어려운 겁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기억 아마 나시. 분수방정식 원래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2, 고3 그때 미적에서 나옵니다. 분수방정식. 물론 그 앞에 간단한 뭐 다항식의 분수방 좀 쉬운 건 앞에 좀 나오긴 하겠지만 원래 분수방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연립방정식 교수님 방금 전까지 했던 가관법, 대입법 이거 1차 방정식 이거 쉬웠는데 갑자기 얘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때 우리가 쓰는 게 있어.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를 푸는데 일단 복잡할 수가 있어. 복잡해. 복잡. 상당히 더럽고 지저분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그때 쓰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깍! 치환이 아니라 치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하철 같은 데서 깍! 치환이야.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 엄청 복잡해. 깍! 치환이야! 소리 지르시면 돼요. 막 경찰들이 오겠죠. 어떤 일입니까? 이 문제는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치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로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바꿔버린다. 무슨 말이냐? 자, 그냥 바로 이제 이해. 내 말인데 여기 x분의 9, y분의 2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헷갈리니까 야 x분의 1을 너 너무 좀 싫다. x분의 9를 해도 되고 교수님이 저는 x분의 3을 하고 싶어요. 말리진 않아요. 근데 인간이라면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 그 누구도 x분의 뭐 7을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x분의 9를 납두고서. 그렇죠? 그럼 x분의 9로 하면 되죠. 그러지 말고 x분의 9를 놓으면은 여기도 x분의 9가 아니라 x분의 3이니까 골치 아프니까 x분의 1은 쉬운 거잖아. 1을 a로 바라보자 이렇게 놓는 거고. 이해됐어요 지금?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치환 이건 한자로 뭐야? 대치하다. 화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댓글로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다음 y분의 1은 b다 이렇게 해서 놓고 푸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매우 쉽다니까 진짜. 어떻게 바뀌냐면요.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 문제가. 이 식이. 자, 잘 봐요. x분의 9 더하기 y분의 2는 2가 아니라 여기에 x분의 1이 곱하기 1이 이렇게 숨어 있다고. 그래서 얘는 9의 2로 바뀌는 거예요. 9의 2. 됐어요? 그럼 여기도 y분의 1이 2 곱하기 1이 여기 숨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2b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장난해? 개 쉽네. 도구 쉽네. 얘는 그러면 3a 빼기 8b는 5다. 이거죠. 이거 풀면 되겠네. 맞아요? 어렵지 않다. 근데 내가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를 구하는 거야. 다 구해야 돼. x값도 구해야 되고 y값도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a값 여기서는 a값을 구해서 뒤집어야 되겠죠. 왜? a를 구한 값은 나는 구하는 건 x값이니까. 근데 난 구하는 건 a값이니까. x분의 1을 구한 거잖아요. 다시 뒤집어서 풀어야 되겠죠. 그게 답이에요. 자, 갑니다. 아이고야. 하나씩 풀까요? 여기는 9a인데 여기는 3a네. 여기는 2고 8이네. 뭐 선택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위에 거에다가 4를 그냥 곱할게요. 4를. 자, 저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위에다 4를 왜 곱했냐? 그럼 여기가 2가 8이 돼서 요 놈이랑 서로 소거가 되거든요. 없어지거든요. 자, 4를 곱합니다. 그럼 얘는 4, 9, 36a 더하기 4를 곱하니까 8b는 4 곱하니까 8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더해버립니다. 슉. 그럼 얘는 39a는 얘는 13이 나오죠. 쫓아왔어요 지금?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그럼 a는 얼마야? 39분의 13. 39분의 13.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3에다가 3을 곱해주면 39거든요. 13 곱하기 3이 약분돼서 a는 3분의 1이에요. a가 3분의 1이니까 바로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혹은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a가 숫자로 바뀌잖아요. 그럼 b만 있는 식이 나오니까 뚱뚱해지겠죠. b만 있으면 뚱뚱하죠. 농담이고. 자, b만 있는 식이니까 b값이 나오겠죠. 그럼 a에다가 이제 3분의 1을 넣어보자고. 여기다 넣을게요.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앞에는 1이 될 거고 빼기 8b는 5다.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8b는 4다.
그럼 결국 B는 뭐예요? 마이너스 8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아, A값, B값 다 구했어요, 교수님. A는 3분의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정답! 땡! 틀린 거죠. 왜? 나는 지금 해를 구하는 거고 해를 구한다는 건 X값을 구하는 거고 Y값을 구하는 건데 나는 지금 뭘 구했냐면 A값, 즉 X분의 1의 값을 구했으니까 X는 3인 거죠. 그 다음 얘는 B분의 1이었잖아요. 아니 B가 아니라 Y분의 1이었잖아. Y분의 1. Y분의 1이었으니까 Y값은 얼마야? 마이너스인 거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답만 확인. X는 3, Y는 마이너스 2. 됐어요? 완전 쉽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또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쉽게 저와 함께 기초적인 거를 다 씹어서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의 수리의 영역에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또 갑니다 이제. 자, 느낌 오죠 이제. 딱 문제를 보는 거야.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깍! 시원이야! 얘는 3A 빼기 4B는 1. 오케이. 그 다음 얘는 2A 더하기 5Y. 5B죠, 5B. 얘는 16 됐어요. 그런데 X값을 구하라네, 나보고. X값을 구하려면은 B를 없애주면 되죠. 왜? B는 Y분의 1이었으니까. Y를 취하는 거였으니까. 얘가 없애주면 되지. 아이, 자식. 여긴 4고 여긴 5니까 최소 공배수가 20이죠. 얘를 5를 곱합시다. 다 5 곱하고 얘는 4를 곱할 거예요. 식 조심하시고요. 잘 쫓아오세요. 자, 위에 있는 식은 5 곱합시다. 그럼 15A 마이너스 20B는 5. 자, 그 다음 밑에 건 4를 곱합시다. 8A 더하기 20B는 16 곱하기 4 얼마? 빨리. 64.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더합니다. You can solve this problem very easily by yourself and very quickly without my power, only yourself. 됐죠? 맞아요? 23분의 69니까 3. 그렇죠? A는 뭐였어요? X분의 1이 3이었죠. X분의 1이 A였으니까. 따라서 X는 얼마야? 그렇지.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됐습니다. 답 확인. 맞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다 끝났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까지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 충분히 잘했으니까 가서 이제 뭐 드실 거예요? 돈가스 정식 드셔야죠. 오늘 방정식 공부했으니까. 이따 가서 돈가스 먹어야지. 카톡 빨리 날리시고요. 좀만 기다려. 3분 있다 갈게. 자, 갑니다. 2A 더하기 3B는 10. 그 다음 3A 더하기 2B는 5. 오케이. Y값 구하래. Y값. 아싸. Y값. 그럼 X를 죽여야 되겠네. 그럼 A를 죽여야 되겠네. 2와 3이니까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2 곱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자식은 3 곱합니다. 6A 더하기 9B는 30. 그 다음 여기는 2 곱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6A 더하기 4B는 10. 오케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자고요. 가간법 하는 거니까 날라가. 슉슉. 9B에서 4B 빼니까 5B는 30에서 10 빼니까 20. 아싸. B는 얼마다? 4다. 근데 내가 구한 거 Y값이고 B가 바로 Y분의 1이었으니까 따라서 Y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오케이. 됐죠? 자, 답은 4분의 1. 맞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연립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쉬운 이런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제 자부심이 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수리 영역을 풀다 보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농도 같은 거 나오거든요. 농도에 보면은 뭐 소금물에다가 뭐 소금 넣고 물에다가 소금물 넣고 소금물에다가 소금물 넣고 심지어는 소금물을 증발시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합금 문제도 있어. 합금. 뭐 주석 나오고 구리 나오고 뭐 이런 문제도 있어. 그때 다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그 워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x라고 놓고 미지수를 y라고 놓고 걔네들 가지고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능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길러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말을 끊지도 않고 정말 잘하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는 아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방정식이 뭐다? 방정식 미지수 x값, 미지수 y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항등식은 뭐다? 항상 성립하는 식. 그죠? 거기서 이제 시작돼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막 하고 시험 봤는데 안 풀려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오 처음 보는 거지만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분명히 얻게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